네, 요즘 덥긴 하지만 하늘 이런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날씨에 우리는 골프를 되게 많이 치고 있어요. 아참, 오늘 아침에 필드를 돌고 왔는데요. 홀인원을 봤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1년 동안 운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 아카데미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제 운을 이렇게 함께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필드를 자꾸 많이 나가면서 슬라이스가 이렇게 하나만 남은 좋은데 이제 1홀 2번, 3번 이렇게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왼쪽을 보고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자기가 모양을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골프를 한번 쳐볼게요. 첫 홀에 섰어요. 그래서 공을 딱 칠 건데 똑바로 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러프로 가서 1홀, 2홀 이렇게 슬라이스가 계속 나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빨리 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뻔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은 되게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뭐냐 하면 프로들은 뭐 이렇게 TV 보면 그러잖아요. 스탠스를 넓게 쓰고 좀 더 체중을 오른발에 놓고 오른발을 붙여놓고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건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이상을 몸을 많이 써왔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간의 스탠스의 조정으로도 궤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 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했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권하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일단 슬라이스가 나거나 힘을 못 쓸 때는요, 내 체중을 이용을 하고 내 꼬임과 이 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은 얘기로만 책스럽게 너무 넓게 서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회전을 다 막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스탠스를 갖다가 저 같은 경우도 한 이 정도 넓게 쓰는 편입니다만 슬라이스가 여러분들 나기 시작하면은요, 조금 좁게 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아예 좁게 쓰고 한번 장난으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뭐가 편해요? 그냥 왔다 갔다 뭐 중심이 뭐 이렇게 무너져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좁게 섰을 때 좌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글동글 다니는 게 쉬워져요. 자, 넓게 평상시보다 오버해서 넓게 쓴다고 하면은요, 움직여 보라고 하면 일단 여기까지 가면 다 얘네가 멈춰져요. 그러면 강제로 우리가 움직여 줘야만 좌우로 움직이는, 요거는 집에서 장난처럼 내가 이렇게 흔들어 봐도 느낌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넓게 섬과 좁게 섬에 있어서는 뭐가 다르냐 하면 넓게 쓰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정을 해놓고 강하게 칠 때 흔들리지 말자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좁게 설 거예요. 좁게도 섰고 그 대신에 좁게 서서 체중을 왼쪽에 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드라이버는 약간 들어맞는 그 느낌에서 공을 맞기 때문에요. 체중은 살짝 오른발에 놓고 스탠스 자체는 조금 좁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는 사실은요, 여기서 백스윙을 얼마나 우리가 같이 잘 돌려주느냐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다시 돌아올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좁게 서서 턴이 없이 그냥 똑바로 들어야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역시도 슬라이스를 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그 동작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좁게 쓰고 그 다음에 체중을 살짝 오른발 안쪽에서 한 60% 정도 오른발에 뒀다면 자, 헤드부터 조금 낮게 안쪽으로 들 겁니다. 이런 건 연습장에서 되게 쉬워요. 우리가 똑바로라는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요. 저는 12시로 공을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12시 방향으로 똑바로라고 시계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조금은 안쪽인 거죠. 그 안쪽이라 함은 자, 왼쪽에 볼이 12시면 오른쪽에 볼은 몇 시일까요? 한 6시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7시 반. 자, 여기 헤드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조금 낮게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왜? 안쪽으로 와줘야 뒤에서 다시 감기가 되게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바깥으로 높이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돌려치는 요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갑자기 해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좁게 먼저 매서 발 한 칸 와도 됩니다. 그래서 내 온몸에 회전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이런 좁은 스탠스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헤드가 정궤도, 여러분들은 이 똑바로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얘가 몸에 붙어 있고 똑바로라는 것은 자, 똑바로가 6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똑바른 이 장소에서 좀 7시나 7시 반까지 조금 낮게 안쪽으로 스타트를 해주는 요 느낌만 가져도 여기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돌려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안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요. 자, 요거 왔으니까 이제 어깨 움직이고 허리 움직이고 무릎 움직이고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안쪽으로 스타트를 한 이 헤드와 더불어 허리, 어깨, 무릎 전부 다 조금 돌려주자고요. 안쪽으로 왔지만 조금 싹 돌려주자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손을 쓰기도 편하고 공을 좌측으로 돌려치기도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골프 스윙들을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배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조금 타이밍, 템포적인 부분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건 공을 어디서 맞추느냐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템포를 조금 이런 느낌으로 들라고 했어. 이제 끝이에요. 샥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골프는 느낌이지 공식이나 어떤 모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결국에는 가서는요. 자, 조금 좁게 쓰고 안쪽으로 온몸을 다 돌려준 다음에 그러고 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중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치고 나서 피니시를 굉장히 길게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프로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공 날아가는 것도 옆으로 보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굿샷.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많이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슬라이스가 나는 상황에서는 되게 재밌는 모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슬라이스가 날아가는, 우리가 TV를 보면서요 그 선수들을 보면은 저게 슬라이스가 났구나 훅이 났구나는 휘니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가 내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갔을 때의 모양들은 뭐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로 가지 말아달라는 어떤 모션들이에요. 그러니 아마추어 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이런 건 우리가 골프 상식, 골프 IQ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골프를 한 3, 4년 치잖아요. 이런 거는 기본 상식 같은 거예요. 네, 케이크 3개 먹고 자면 살쪄. 이런 기본 상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가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슬라이스가 나는 스윙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알면서 안 되는 게 이 골프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치고 나서 훅이 나는 프로님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일로 가지 말아달라고. 되게 공감 가죠? 네. TV를 보면은요, 매 샷 다 보입니다. 우리 여자 프로님들이 조금 그런 게 좀 적으셔. 치고 나서 이쁘게 탁탁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더 유리할지 모르지만 강하게 치는, 장타를 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피니시만 봐서도 저 선수가 어디로 갔는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떠들었냐면, 자, 어드레스를 했어요. 좁게 서서 피니시를 한 다음에요. 좁게 서서 백스윙을 안쪽으로 턴을 충분히 했다면은 피니시를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코스를 나온 거예요. 페어웨이로 들어와야 돼요. 우측으로 계속 날아갈까 봐 걱정하고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페어웨이에 떨어져야 다음에 버디 찬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야치 충분히 들었다가 공을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하고요. 피니시를 좀 짧게 가져보세요. 오히려 슬라이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 안 피니시가 나요. 짧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골프 채라는 거는요, 우리가 공을 칠 때 얘는 계속 가요. 몸은 내가 제어를 해서 멈출 수 있지만 얘를 멈추려면 이렇게 해야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치는 드라이버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퍼터 같은 경우야
안 치면 되는데 왜 스윙이 작고 강하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스윙이 크고 내려올 때 원심력이나 헤드 무게가 가속이 붙는 그 구간에서는 스톱하려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은 정말 재주꾼이죠. 그거는 되게 힘든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미 플릿 우드 같은 선수 보면 드라이버를 진짜 치고 나서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흉내내기 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피니쉬로 공을 쳐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저도 지금 수년간 여기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관된 임팩트 구간에서의 그 헤드가 다니는 요 구간, 요 패스가 일정하기 위해서 피니쉬를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서 계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할 때는 일단 공이 절로 갈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불안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피니쉬를 우리가 3쿼터 한 75%입니다. 3쿼터는. 그러면 그 4분의 3 스윙은 75%지만 75나 80% 정도의 피니쉬라고 하는 건 자, 이 정도가 한 75% 정도가 되는 거겠죠. 풀이면은 더 돌아가는 걸 테고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마치 한 80%만 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으로 80을 조정하지 말고요. 공만 친다는 임팩트의 느낌을 가지고 조금은 좁게 발 한 칸 좁게 섰고 체중을 오른발에 놨으면 야치 안쪽으로 스타트하는 거 1번. 자, 허리, 배, 골반, 힙 있는 선을 같이 샥 돌려줬다가요. 약간 임팩트 때 스톱하는 기분으로 쳐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렇게 하면 와 슬라이스가 안 나고 너무 좋아요. 나는 오비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200 가도 좋아요. 이런 남성분들이 이렇게 해서 살려서 200 가면 다시 250을 노리게 돼요. 그러면서 공은 또 다시 산탄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찾으면 임팩으로 공을 치면서 방향을 잡았던 부분들이 조금 편해졌네. 편해지면서 조금 스윙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차 자신감 생겨서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여러분들이 필드를 나가서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스탠스를 우리가 한 칸 정도는 줄여봅시다. 그 다음엔 야치 안쪽으로 온몸 돌려서 같이 좀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스윙이라는 그 원을 상상할 때 글쎄 이 방송에서 이 말이 가능합니까? 우리 그 춘향이 이몽룡에서 우리 춘향이가 감옥에서 이렇게 차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원으로 상상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사실 옛날에 선생님들이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에 대해서 똑바로 들어야지, 나는 높여야지 강하게 멋있게 칠 수 있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붙여놓고 안쪽으로 같이 싹 돌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힘 안 들이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풀러주는 느낌 때문에요. 그냥 200m 이상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몇 개 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엔 시원하게 휘두르시면서 다시 또 잡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너무 완벽을 꿈꾸시지 마세요. 네. 네, 슬라이스가 이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반응들이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호슬기님이 발 넓이가 문제군요. 밤한개님이 넓을수록 꼬임이 다치는군요 하시는,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슬라이스가 좀 엎어 쳐야지 슬라이스가 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회전이 잘 안 돼도 슬라이스가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게 섰을 때 선수들은 사실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선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단 멀리 똑바로 쳐야 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잡아놓고 강제적으로 상체 회전을, 저 골프 배울 때는 90도라고 했지만 요즘에 기본적으로 120도를 도는 거를 코치들도 강조를 합니다. 더 꼬임이 많고 큰, 이걸가 직업인 친구들에게 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필드를 나가시는 주말 골퍼분들이거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분들은요, 연습장 가끔 가셔서 몸 풀 때도 좋아요.
네. 내가 그동안 잠들어 있던 내 몸의 근육들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이 느낌을 살려서 조금 톡톡 쳐준다면 이렇게 쉽게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좌측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전에 옛날에 그 뭐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한국에 왔었는데 같이 시합을 하는데 공 치는 걸 연습장에서 봤어요. 연습장에서 뭐 하고 있냐면 탁 와서 심한 훅을 한 5-6개 치고요. 심한 슬라이스를 5-6개 치더니 이제 그 캐디 분한테 뭐 가자고 그러더니 백 갖고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건 또 뭐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때만 해도 저도 20대였기 때문에 똑바로 멀리 쳐야지 골프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투어를 다녀도. 그렇죠. 근데 이런 저보다 한 10살 어린 이런 친구가 좌로 우로 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찾고 바로 시합에 딱 임하는 걸 보고 생각이 좀 달리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잘하는 걸 찾으셔요. 그런데 슬라이스를 난 잘 쳐 그러고 왼쪽을 보고 막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힘을 뺏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강한 임팩을 주면서 빵빵 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낮게 안쪽과 허리, 배꼽, 뭐 힙을 한 번에 이렇게 샥 돌려준다는 느낌. 자, 요거 갔으니까 자, 이 다음에 힙부 요만큼 30도 돌리라 그랬고 손은 귀 옆에 있으라 그랬어. 언제 칠 거냐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모양을 만드는 기분이고 그 후엔 방향 보고요. 충분하게 빠른 턴과 그 다음에 조금 짧은 듯한 휘니시에서 조금씩 자신이 생기면 넘어가면 되니까 드라이버에 겁먹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엔 생크 있잖아요. 생크. 사실 생크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님 아마추어 분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김가영 프로님 생크 안 내요. 저 한 1년에 한 번씩 생크 내요. 필드 가서 진짜요? 갔거든요. 안 내요? 나나요? 3년에 한 번씩 나는 3년에 한 번. 필드를 내가 더 많이 갈 거야. 근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생크가 나는 것 같아요. 상상하지 않았던 게 놀라서 깜짝 놀라는데 이게 만약에 잘 치려고 만약에 생크 치지 말아야지라고 했을 때는 뭐 계속 생크가 안 나겠죠. 근데 핀 보고 쳐야 되지 무슨 생크 치지 말아야지 하고 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을 티칭을 하고 같이 라운딩을 돌 때 생크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얼어붙으셔가지고 동작도 크게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봤죠. 생크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반대로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생크가 났으니까 공만 보고 이렇게 찍어 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큰 실수가 나오고 생크가 나옵니다. 생크가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되게 감사하게도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 뭐냐면 체중이 조금 앞으로 쏠리는 분들,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해서 덤빌 때 팔이 떨어질 경우에 되게 생크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일단 골프가 직업이 아닌 분들의 공통점들은 궁금해. 빨리 이걸 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 와중에 체중 이동이 안 되고 팔이 벌어지면 생크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여기 맞추면 가운데 맞을 것이 정확하게 뭐 한 2cm만 안쪽 맞으면 생크예요. 그렇죠? 네. 되게 별거 아니에요. 생크 났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은 2cm 안쪽에 맞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고치느냐? 어드레스를 하면은요. 조금 준비 자세 자체를 조금 사실은 생크 때문은 아니고 기본적인 거지만 더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양팔을 조금 몸에 붙자고요. 붙이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체중을요 이렇게 섰으면 준비가 다 됐으면 살짝 뒤쪽에 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아요. 네, 탑볼을 치는 한이 있어도 생크가 나진 않아요. 골프라는 건 뒷땅보다 탑볼이 나아요. 탑볼 맞은 건 제거리라도 다 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살짝 뒤로 두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이고 백스윙을 시작을 하는데 생크가 심하게 나는 분들이 뭐냐면 다 여기서 들면서 팔로 손으로 헤드만 들어요. 그러면 이 순간 벌써 2cm라는 건 몸에 붙어있던 팔이 2cm 지금 저 5cm 떨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급한 처치나 똑바로 쳐야 되는 쇼다운을 칠 때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생각을 하고 중간에 코스에서 했었지만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손이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크게 하지 않고요. 고정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얘가 몸에 붙어 있어요. 본드예요. 자, 여기서 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헤드는 따라와요. 자, 이렇게 가는 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에서 양팔을 몸에 붙이고 체중을 살짝 뒤에 둔 다음에는 손이 아닌 몸으로 백스윙 스타트를 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팔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왜 치고 나서 몸에 잘 붙어 다녀야 해라는 이야기는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몸에 잘 붙어 다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듣지 못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체중을 살짝 뒤에다 두고 손이 아닌 붙여놓은 내 몸이 스타트를 조금 해준다라고 시작을 해준다고 하면은 칠 때도 몸에 붙어서 잘 올 수 있는 부분 하나. 이거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찍어 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 찍어 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공한테 접근할 때 머리랑 체중이 살짝 오면 팔이 2cm, 3cm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공 가는 게 궁금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건 생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공 가는 거 보면 떨어지니까 생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크가 난 다음 샷은 뭔지 아세요? 확 왼쪽으로 가는 게 또 나와요. 왜? 생크가 한 번 났거든요. 그 다음엔 생크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생크 날까 봐 빨리 일로 와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왼쪽.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생크가 나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엔 조금 땡기게 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땐 체중을 살짝 뒤쪽에 두고 양팔 아닌 내 몸판의 스타트의 시작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을 시작을 해라. 그게 1번이고요. 약간 반탑의 느낌으로 공만 살짝 친다는 그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생크가 나지 않아요. 박아치려고 하는 그 느낌에 아까 얘기했죠. 박아칠 때 상체가 덮쳐 공 가는 게 궁금해. 자, 이만큼 왔어요. 여기서 공을 맞추는 자체가 그 사람은 재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양팔을 몸에 붙이고 체중을 뒤에다 두고 손이 아닌 몸으로 백스윙을 했다면 약간 반탑도 좋으니까 공만 살짝 쳐야지. 네, 공만 살짝 친 공은요 비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박아친 공은 나갔다 들나갔다 이거 뭐 공이 런이 있다가 들 있다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비거리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어프로치나 이런 아이언 칠 때 생크성이 난다고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그 느낌 살리세요. 어드레스에서 체중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먼저 이렇게 탁 쳐놔요. 그러면 착 돌려놓으면 잘 붙여서 그렇게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약간 탑볼을 친다고 그냥 지나가 준다고 하면 방향성도 일관성이 생기고요. 생크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아, 오늘 슬라이스와 이 생크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골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김동준 님이 저는 숏아이언은 얼리 코킹을 하려고 할 때 가끔 생크가 나요. 맞는 말이죠. 라고 예, 하셨어요. 손목을 너무 꺾으니까. 네, 네, 네. 이런 건 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때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숏아이언이라고 해서 가파르게 내려와야지 정확성이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긴 거는 멀기 때문에요. 완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숏아이언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낮게 턴을 하려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숏아이언이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너무 헤드부터 높게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역시도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생크도 적어지고요. 비거리 일관성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슬라이스에 대한 질문도 많이 왔는데요. 이은하 님이 오른발이 빨리 떨어지는 것도 슬라이스의 원인이 될까요? 라고 네, 질문 맞습니다. 주셨어요. 오른발이 빨리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상체가 덮쳤기 때문에 오른발이 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저스틴 토마스라는 친구는 백스윙 들어서 시작할 때 얘가 많이 떨어지는데 떨어졌지만 다시 그 각도로 그대로 와서 임팩트 부분은 일반 프로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른발이 떨어져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은 있습니다만 떨어졌다고 해도 뒤에서 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슬라이스는 크게 여러분들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많은 골퍼들의 고민이죠. 이 슬라이스와 생크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프공 한 더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라이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 소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가은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드라이버 샷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